이제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가 추락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계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정치부 기자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의견을 구하더군요. 저는 이재명 리스크가 깊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질병으로 비교하자면 만성질환처럼 된 것이죠. 그런 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이 괴담을 이겨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계속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우럭이 헤엄을 쳐서 남해안에 와서 잡힌다. 이런 괴담으로 쫄딱 망한 것입니다. 우럭이 헤엄을 쳐서 남해안에 올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재명부터 국정농단이라고 못 박은 일종의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중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상면으로 대안 혹은 제2안 고속도로 안을 낸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안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은 수혜가 났는데도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감성의 정치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그 전주 32%보다 3%포인트가 추락을 해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8%보다는 높았지만 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는 사뭇 다른 결과였죠. 1%포인트가 올라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44.3%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지율이 맞는 것일까요? 29% 대 44.3%. 격차는 큽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정치권의 양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니 야권 내부에서는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위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30%대 밑으로 떨어졌다면 사실은 대표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야죠. 여기에 김은경 비대위가 출범한 뒤에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퇴진 요구에 대응을 할 목적으로 혁신위를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해찬의 사람이라는 무명 이래경을 내세웠다가 그만 그가 과거에 했던 이상한 발언들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아주 고심 끝에 찾은 김은경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는 누가 보더라도 친명일색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느닷없이 말하자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첫 번째 혁신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적어도 20명이 넘으니 말입니다. 이 의원들은 이를 보기 좋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김은경은 징계회피 탈당, 즉 꼼수 탈당의 경우에 복당을 제한한다 하는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영배의 복당은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복당 제한이 말이 되는가요? 게다가 하필 이때 민주당은 김홍글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당 혁신과 민심의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가 7월 초순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를 않자 혁신위 무용론마저 나왔습니다. 김홍글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같은 해 9월 재산 축소 신고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 아니라 제명이 됐다는 겁니다. 김홍근은 그 무렵 김대중의 동교동 집 외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더욱이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감춰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홍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소득세로 불과 135만 원만 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느냐? 소득세는 135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당시 비상징계라면서 김홍근 의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근은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제명일 뿐 사실상 민주당과 김홍근이 합작을 한 꼼수 탈당, 꼼수 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판에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틀 전 7월 30일 청년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노인 벼락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버릇인 어르신 폄하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경은 이날 좌담회 모두 발언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1인지 2일 때 왜 나이 드는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왜 내 미래를 결정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아이 말입니다. 김은경이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남은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엄마는 나이가 많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표만 주고 자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12살이니까 앞으로 엄청난 여명이 남아있으니까 80년, 90년이 남아있으니까 3표, 4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중학교 1학년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말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말일까요? 아니면 김은경이 청년들과의 대화를 위해 지어낸 말일까요? 그 말 뒤에 김은경은 답을 내놓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이게 왜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정치학책 한 권쯤을 읽어봐야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는지 조금은 공부를 해야죠. 보통평등 비밀 직접선거, 이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김은경은 청년들 앞에 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대학 교수였습니까? 이런 분이 건강은 부원장이었습니까? 이런 분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왜 합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 공적인 업무에 앞장을 쓴 사람들이 더 많은 표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노숙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학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은경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1 표결을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지금까지 국가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낸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까? 김 위원장은 아들과의 대화에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신문들은 김은경의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에 경중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노인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썼습니다. 참 점잖게 쓴 겁니다. 솔직히 김은경은 법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민주주의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혁신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은경의 설화가 처음이 아니라며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둘만 살펴볼까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음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들었다고요? 결국 며칠 뒤에 김은경은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의 말을 고쳤습니다. 김은경은 또 7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을 향해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내 개파를 살려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개파를 살려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낙연이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한 셈이 됐으니 아무리 친명일색의 혁신이라고 하지만 너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김은경은 이틀 뒤인 1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맥락을 잘라버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김은경은 또 7월 20일 라디오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로 항역 제한을 겪은 학생들이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코로나 때 비대면 강의를 했으니까 학생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건데 솔직히 김은경 교수가 코로나로 인해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아드님과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이재명도 초선이라는 말까지 반발이 나왔죠. 어떻든 이번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 파장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만화에 그 만화 그림에 이재명 등 야당 정치인 일부를 합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 게시를 하고 정치인의 측에 해당 그림을 제공을 한 민주당 지지자 모 씨가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화라고 하지만 이순신의 그림에다가 이재명 얼굴을 합성을 했다? 미친 게 아닐까요?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순신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싶어서입니까? 훔치고 싶어서였습니까? 무엇이든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은 우리에게 각인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